우리가 지금 A 모드 B, 이 모드는 어, 나눗셈에서 나눠서 A를 B로 나눠서 그 나머지에 대한 연산제예요. 그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이제 초등수학을 넘어서면 이렇게 이제 초등수학에서는 산술이라고 해서 아리스메틱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냥 숫자, 넘버를 가지고 수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좀 넘어가면 수학적 표현이 다 추상화돼요. 일반화되고 추상화된다라는 거죠. 이게 특정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수학에서는 5 mod 4 이러면은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죠. 왜? 의미를 알기 때문에. 5를 4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렇죠? 목도 1, 나머지도 1.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뭐라는 거지? 이런 반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초등 수학은 잘하더라도 중고등 때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수가 아니고 어떤 문자, 이건 그냥 어떤 대표적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크기 A가 있고 다른 크기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A를 B로 나누었을 때 A가 B, A에는 B가 몇 번 들어가고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어, 실제로 이제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를 통분해라 이러면은 못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통분해요, 이거를? 통분을 못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숫자가 없잖아요. 여기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분의 원칙은 옆에 있는 분모만큼 쪼개지기 때문에 이거 A 곱하기 C분의 여기는 B 곱하기 C 더하기 C 곱하기 A분의 D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옆에 있는 분모만큼 여기는 C를 곱해주고 여기는 C분의 D는 분모, 옆에 있는 분모 D, A만큼 곱해주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가 이제 C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에서 뭘 알 수 있냐면 C에서 빼기 A, C에서 A를 빼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A 더하기 B가 C예요. 근데 C에서 A를 빼면, 근데 숫자로 얘기하면 쉬워요. 이게 또 2 더하기 3은 5예요. 그러면 이 것에서 우리가 5에서 2를 빼면 얼마지? 그럼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C에서 A를 빼면 무엇일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A가 이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A라고 쳐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갖고 있는 크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단순하게 여기가 이제 B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이 이제 B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땐 두 개를 합한 거, 모은 거, 합한 게 C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A 끝에서부터 B 끝까지. 이게 C예요. 그럼 우리가 C에서 A를 빼버리면 C에서 요만큼 A를 빼버리면 뭐가 남죠? B가 남겠죠. 이게 B가 남겠죠. A 더하기 B가 A와 B를 합치면 C가 된다라는 건 C에서 A를 빼면 B가 된다. 이런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15 나누기 4를 해보죠. 15 나누기 4 하면 몫이 얼마죠? 몫이 4, 32,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 되겠죠? 이거를 뭐 이런 표현, 이런 땡땡땡은 이거 전혀 수학적인 기호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 쓰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쓰고 있어요. 대부분 서양에서는 3, remainder 3 이렇게 씁니다. 15 나누기 4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 나머지라는 개념은 이게 다 자연수에서만 있어요. 자연수에서만 나머지라는 개념이 생겨요. 만약에 이게 분수면 15 나누기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과 4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분수 개념으로만 봐도 나머지가 없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라는 거는 도형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유클리드 방법처럼 전체가 이제 15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15예요. 그러면 나누기 4라는 건 15 안에는 4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랑 비슷해요.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니고. 그러면 4가 몇 번 포함돼요? 3번 포함되죠. 4가 3번 포함되고 이렇게 4, 4, 4 10이고 나머지가 생기죠.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나머지가 이만큼 남았죠. 이 나머지가 이게 3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 나머지라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나머지라는 거는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15에서 원래 나누어지는 수 15, 이게 나누어지는 수 15에서 4가 15에서 빼주는 거죠. 빼를 4가 4로 나누잖아요. 나누는 수하고 곱하기 목. 그렇죠? 이게 몫이에요. 몫은 15 나누기 3은 몫이 3이죠. 3번 들어간다는 거. 15 안에는 4가 3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이 되겠지만 나머지라는 것은 원래 나누는 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에서 빼요. 뭘 빼요? 나누는 수가 아니고 나누어지는 수예요. 나누어지는 수에서 이것이 이제 나누는 수죠. 우리말이 어려워요. 나누는 수, 그다음 목. 예. 그래서 전체 나누어지는 수에서 나누는 수와 목. 나누는 수와 몫이라는 게 4가 3번 들어가기 때문에 15 안에는 4가 3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3이 나잖아요. 그래서 15 안에는 4가 3번이니까 4 곱하기 3 한 만큼 빼주면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그, 그 표현, 수학적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A 나누기 B 했을 때 우리가 A 나누기 B 하면 그렇죠? 여기가 이제 몫이 있고 리메인더에서 나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서 나머지라는 것은 이 B 곱하기 나누는 수죠. A 전체에서 A에서 B 곱하기 몫만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모드 B는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이거는 전체에서 A죠. A에서 빼주죠. 나누는 수 B에다가 몫을 빼주면 되겠어요. 몫은 어떻게 구하냐? 이 바닥함수를 써주면 되겠어요. A 나누기 B의 몫이다. 우리 바닥함수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바닥함수 3.2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3이에요. 이 바닥함수 이 안에 들어간 플로우 펑션인데 이 안에 들어간 그 수보다 크지는 말아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깔끔한 수, 소수점을 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수에서도 예를 들면 2분의 3이다 이러면 이거는 1.5가 되겠죠. 실은 그래서 이것보다 작지만은 작은 자연수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거는 1이 되겠죠. 1.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바닥함수는 사실은 달리 보면은 몫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를 제외한 몫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나머지를 구하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나머지에 대한 연사 A 모드 B가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지만 수학적으로 A 모드 B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A 모드 B에서의 그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원래 나누어지는 수 A에서 빼기 B 곱해 나누는 수 B에서 몫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몫을 곱해줘서 빼주면 이것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해보고 아까 했던 15 모드 4를 해볼까요? 15 모드 4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밑에다 쓸게요. 15에서 빼기 그쵸? 4 곱하기 바닥함수 15 나누기 4 그것의 몫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5 빼기 4 곱하기 이거는 4, 3, 12, 4, 4, 16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얼마야? 결과는 15 빼기 12 따라서 3이 되겠죠. 그래서 15 모드 4는 3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도 A 모드 B, A를 B로 나눴을 때의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A에서 B 곱하기 목, 그러니까 바닥함수죠. A 나누기 B의 바닥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으로 넘어갈 때 실제 수학적인 어떤 특성,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계산을 잘못해서 사칙계산을 잘못해서 수학을 못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계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만 이 수학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되고 추상적이고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가 나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크기를 수학자 이런 크기를 우리가 A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음대로 부를 수 있어요. 이런 크기를 또 다른 크기를 B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A를 두 번 하면 2A가 되는 것이고 A 나누기 B를 하면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몫은 바닥함수를 써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